유엔은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식량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은행과 OECD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토양 황폐화가 겹치면서 현재의 식량 시스템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 세계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퓨처푸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럼 퓨처푸드는 무엇일까요? 퓨처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환경과 자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퓨처푸드를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기후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생산할 수 있고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퓨처푸드는 미래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새로운 식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퓨처푸드가 필요한 걸까요? 현재 식량 시스템은 자원 사용 대비 생산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1kg 생산에 1만 리터가 넘는 물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죠. 전 세계 경작지 중 사료 재배와 가축 방목의 80%나 사용되지만 칼로리 공급에서는 적은 비중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부족, 인구 증가가 겹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식량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식량 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식물 단백질 기반 고기 대체육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 완두 같은 식물 단백질을 고기처럼 보이고 고기 맛이 나게 만든 식품입니다. 콩, 완두, 밀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고온 고압에서 가열, 압출하면서 길고 얇은 섬유 조직을 형성하고 여기에 고기 맛을 구성하는 요소인 향미분자, 지방의 녹는 점, 육즙 보유력 등을 기존 동물성 고기와 유사하도록 설계하고 고기 특유의 촉촉함, 씹힘, 풍미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햄버거, 너겟 등 실제 대체 가능한 제품군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물, 토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장점이 큽니다. 식물을 고기처럼 만드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고기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바로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동물에게서 소량의 세포를 채취한 뒤 영양 배양액 속에서 증식시켜 실제 고기 조직을 자라게 하는 식품입니다. 사육 과정 없이 생산할 수 있고 토지, 물 사용량이 적고 항생제도 필요 없습니다. 2023년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닭고기 배양육을 공식 승인을 받으며 상업화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비용과 규제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래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바로 곤충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2013년 곤충을 미래 식량 1순위로 꼽았으며 작은 가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부한 단백질원인데요. 곤충 단백질은 사료 대비 단백질 생산 효율이 매우 높으며 사료 2kg으로 1kg을 생산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축보다 최대 100배 낮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도 우수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런 귀뚜라미 분말을 활용한 시리얼, 단백질바 제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은 육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새로운 식량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바닷속 스피루리나와 클로렐라 같은 조류는 단백질 함량이 최대 60에서 70%에 달하는 고단백 미세조류입니다. 또한 조류는 광합성 효율이 높아 탄소 흡수력이 뛰어나고 토지 점유 없이 양식이 가능하며 성장 속도가 빨라 환경 부담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건강식품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으로 기반을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빠르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분야는 푸드 업사이클링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식품의 약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부산물과 식품 폐자원을 새로운 식재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로 커피밥으로 만든 단백질 분말, 맥주 양조 부산물로 만든 식이섬유 식품, 과일 채소 부산물로 만든 영양 스낵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기술은 쓰레기를 줄인다라는 차원을 넘어 기존에 버려지던 자원을 활용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새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식량 시스템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퓨처푸드는 식품 자체뿐 아니라 생산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은 ICT 기술이 적용된 농사 방법으로 온도, 습도, 일조량, 양분을 제어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 생육 환경을 조성해 작물 스트레스를 줄여 같은 면적 대비 생산량을 크게 높이고 농약 사용도 최소화해 도시 안에서도 식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퓨처푸드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퓨처푸드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기존 식량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 연구비, 생산 시스템 비용, 배양육 안정성, 국가별 규제 기준 등 해결해야 할 요소도 분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존 대비 높은 가격도 소비자에게 큰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퓨처푸드는 이미 우리의 식탁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퓨처푸드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트밀, 귀리 음료, 식물성 우유처럼 이미 일상에서 자리 잡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콩, 귀리 기반의 단백질 간편식, 해조류와 미세조류를 활용한 영양식품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조금씩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식단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퓨처푸드는 새로운 음식의 등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식량을 만들고 선택할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품, 그리고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식. 퓨처푸드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